코로나 관련해서 역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유통 인터넷 쪽에서도 올해 코로나 엄청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희정 기자한테 이 인터넷 유통 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래 기사를 쓰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코로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입하는 이제 뭐 인터넷 업체, 유통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또 다들 이제 비대면으로 다 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재택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배달, 그다음에 온라인 주문은 우리 이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되게 중요한 아이템들이 됐죠. 그래서 최근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42조 411억 원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27% 정도 성장한 건데 이 가운데 음식 서비스 주문이 81%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체의 82%가 아니고 어쨌든 음식 서비스만 81% 증가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달앱 각사,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그다음에 쿠팡이츠, 위메포 여러 가지 있는데 이들은 주문량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근데 대충 업계에서 예상해 보면 40% 이상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다. 작년보다. 궁금하네요. 실적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배민 처음에 월 결제액이 1조 원이었으니까 그때 코로나가 막 태동식이었잖아요. 그때가 1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8월 뭐 한창일 때는 1조 당연히 몇 주 했겠죠. 근데 배민도 뭐 수익을 낸 지는 얼마 안 된 회사고 요기요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 게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많이 쏟아붓고 있어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이슈도 많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지양했죠. 네. 그러니까 잘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권의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중소기업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제 소상공인이 어렵게 한다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형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특히 이제 바로거나 부릉 같은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들도 엄청난 호황을 겪었죠. 코로나 직후인 2월이고 9월 달과 2월을 대비하니까 라이더 수만 53%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아마 이제 단기로 라이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배달 이제 뭐 하나 배달해주면 3,000원, 뭐 4,000원 이렇게 하니까 집 근처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된 분들 되게 많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실직한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런 쿠팡 배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음식 배달원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달 건수도 9월 기준으로 2월 대비 45.4% 늘었다고 해요. 바로고가 이제 그런 자료를 내놓긴 했는데 그럼 보면 정말 많이 배달을 시켜 먹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뭐 아파트에서 재택을 하면 이제 중간중간 답답하니까 거실 나와서 보잖아요. 밖에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면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 오는 거여서 야, 이 한 동에만 이렇게 많이 오면 다른 동까지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구나 이거. 진짜 그런 생각하고 뭐 MBC였죠. 그 기자가 직접 뭐 해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 되게 많고 그러니까 1시간에 내 집 주변만 한 3개만 돌아도 10,000원 번다 이런 그래서 좀 그냥 운동할 겸 걸어다니는 네,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참 많은 배달 갖다 주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을 안 했었는데 스타벅스 강남 일부 지점도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라운 변화인 거고 요즘은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도 주문하고 뭐 3시간 이전에 배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주변에 있으면 백화점이 있으면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퀵 서비스 같이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게 많아져서 편리한 세상이 된 반면에 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밥을 못 먹고 이제 집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이 배달 대행 참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배달 대행업으로 이제 전직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원래 아는 선배 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 교육, 라이더 교육이나 아니면 대외 협력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대외 협력 부분에 있어 라이더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사고가 많고, 그다음에 안전 장비나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빨리 배달하려 그러면 이 교통 수칙 이 지키기가 좀 어렵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건 정말 어려운. 근데 정말 그건 어려운 되게 문제입니다. 간단한 게 고정급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고정급을 줘도 되긴 한데 이게 거의 경쟁구도 아닌가요? 건별로 그게- 돈을 내는 게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고정급을 주는 그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준수 그렇게 막 무시하고 오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가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인센을 네네네. 주지 않으면 됩니다. 맞아요. 차라리 그 그거를 방식이 근데 좋겠네요. 선택을 이제 네, 하는 할수 거죠. 있게 나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러고 나는 딱 요거 개인별로 선택. 그 대신 보험은 꼭 가입을 보험을 보험을 가입하세요. 하세요. 가입해야 돼요.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살짝 제가 그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살짝 걱정했었던 거 뭐냐면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제가 바이크 쪽에 테스트 라이더를 했었기 때문에 바이크 오토바이를 좋아하죠. 되게 저는 사계절 라이더였거든요. 저는 누나도 한파주부터 탔어요. 살아계신 게 용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은 상용 시장이 제일 크고 레저 시장은 작아요. 상용 시장이라고 하면 택배 이런 뭐 퀵 서비스. 근데 여기 다 그런 급여 기본 급여가 아니거든요. 여기 다 건수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 지키는 거예요, 다들. 저는 배달 대행도 저러면 진짜 위험한데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위험해요. 네, 좀 매출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해서 내년에는 정부가 필수 노동자, 코로나19의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로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러네요. 올해 네. 맞네요. 올해 그런 게 있었네요. 그것도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너무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기본이 뭐 60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가게에서 보통 60분을 걸어 놓거든요. 60분 뭐 65분.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그 정도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이츠라는 쿠팡에서 하는 서비스죠. 쿠팡이츠 다들 이용해 보셨나요? 아직 아니요, 안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쿠팡이츠는 이제 배달을 여러 군데 배달 기사님이 여러 군데를 안 가고 우리 집 한 곳만 오는 거예요. 요새 선전하는 오직 그건가 뭐 봐요. 네, 하나. 한 거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진 않은데 위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잡고 있는 시장인데 쿠팡이츠가 새로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배민 요기요 우선 배달 그 예상 소요 시간을 대충 본 다음에 60분이 너무 긴데 이러고 이제 쿠팡이츠를 가요. 근데 만약 같은 입점된 그 음식점이 있다면 여기는 20분 정도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재택하면서 사실 그러면 쿠팡이츠가 라이더들하고 가맹점이랑 어떻게 수수료를 배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배달이나 요기요보다 낫다면 뭐 착한 소비로서도 소구할 수 있는 면이 좀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쿠팡이츠의 마케팅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른 얘기인데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왜냐면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맘스터치의 사이버를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맛있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 쿠팡, 뭐 배민, 요기요 배달 콜이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요. 매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기서.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왠지 기다리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사실은 잠깐 나왔다고 거기서 사는 것보단 사실 이게 맞는 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는 다 그냥 배달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근데 생각이 코로나 들어요.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먹으러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맛집 막 이런데 지금 맛집들도 다 배달로 온 게 맞아요. 갈아타고 맛집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군요. 우레옥 강남점인가가 거기도-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 맛집도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유통의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배달된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뭐 이렇게 좀 오프라인은 예. 또 이제 점점 매장 수가 줄어들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이마트에 이제 생물을 사러, 그러니까 그 물고기, 물고기 네. 뭐야 생선 네네. 이게 생선을 사러 갔는데 제가 8시에 갔어요. 근데 매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싹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닫아야 9시에 닫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지금 3차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차가 아니고 3단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거기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이미 오전에 이런 다- 생물들은 다 나갔다. 일찍 와야 된다. 내일 만약에 올 거면 일찍 와서 사라. 그러니까 저희가 생필품은 사실 되게 쉽게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맞아. 있고 또 쿠팡 같은 경우는 오늘 시켜도 오늘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물론 뭐 고기나 과일도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 많이 이용하지만 또 생선이나 이렇게 뭐 조개나 이렇게 그런 거는 직접 가서 많이 사기 때문에 또 그런 나중에 생각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약간 좀 그 특색 있는 뭐 생선이라면 뭐 고등어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온라인 시장도 좀 활발하게 될 활발해질 수 가능성이 있죠. 높겠네요. 오더라고요. 지금 뭐 오늘의 회나 뭐 이런 그죠. 인어교제 인어교제 같은. 처럼 이제 그렇게 시켜서 뭐 언제 오고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보면 이제 11월을 우리나라에서 막 코리아 페스타, 세일 페스타. 페스타 막 이렇게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아요. 대적하는 그런 쇼핑 기획전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출입하는 11번가나 이베이 코리아에서도 빅스마일 데이 11절 이런 걸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역대 실적을 냈다. 다들 그냥 집에서 이제 뭐 쇼핑 그쵸, 그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1번가의 경우 이제 11월 11일이 11절인데 네, 그 11절. 11일까지 이제 쭉 이렇게 행사를 해요. 1일부터 쭉 하는데 이제 그 하루 거래액만 2,018억 원.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되게 많이 팔렸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37%가 늘었다고 하니까 더 많이 팔린 거고.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이제 이런 거래액을 공개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많이 팔렸다. SC제일은행 3분기 단기 수익보다 높은 거야. 은행 2018년. 근데 이거는 이제 매출이고 얘네 또 영업이익은 다르긴 그러네.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엄청나네. 비교하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뀐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뭐 하고. 원래 있었던 건데 더 빨리 아예 이렇게 확 바뀌는. 근데 또 이제 저 홈쇼핑도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홈쇼핑을 보면 우리 막 홈쇼핑에서 이제 안 산다 막 이러면서 되게 하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왔어. 작년까지는. 그 홈쇼핑 종사자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해서 막 라이브 커머스 하고 모바일로 뭐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둘 다 막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포털처럼 많지는 않지만 네이버 카카오처럼 많지는 않지만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가장 많이 샀던 품목을 이제 각사들이 이제 나열을 했더니 패션이 생각 외로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완전 별의별 걸 다 생각나. 팔던데 어느 순간 채널 들었는데 막 구글 샤넬 나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명품백을 홈쇼핑에서 팔았나? 막, 팔아요. 그런 팔아요. 게 막 나오면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또 타는구나. 왜냐면 패션 못 가니까. 아이템들이 이제 이 각사마다 PB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쵸. 브랜드를. 그래서 거기 좀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품질은 좀 높이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린 거예요. 우리 다 패션이랑 그 화장품 뷰티 쪽에서 색조는 많이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패션이 이렇게 잘 됐고 그 다음이 이제 건강식품. 건강식품. 면역력 뭐 챙겨라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해서 뭐 홍삼이나 유산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포털도 올해 저기 사업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털은 엄청났죠. 이번에 또 주식도 아주 많이 오르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비대면 수혜주라고 해서 아주 큰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포털 이슈를 보면 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권의 개입, 그렇죠. 공격 이런 게 많아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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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댓글 어떻게 없었죠. 어떻게 해봐라 막 이렇게 찾아오고 네이버에 찾아와서 아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그럼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가서 또 대표 만나서 항의를 했고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워요. 항의할 때마다 뭔가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눈치를 또 안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예 댓글 없앴고 그다음에 스포츠 댓글 없앴잖아요. 그리고 뉴스 댓글은 이제 계속 뭐 AI로 좀 걸러낸다, 안 좋은 표현들 이런 거 걸러낸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연예 뉴스 댓글 없어진 이유는 다들 작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사건이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가장 먼저 없애겠다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연예 뉴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스포츠 뉴스 댓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정작 그 선수의 부모님께서는 그 악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포츠 단체들이 반발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너네 없애라 막 이렇게 댓글 스포츠 댓글 없애라. 그래서 스포츠 뉴스 댓글 없애니까 스포츠 뉴스를 볼 재미가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주 보세요. 전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되게 재치 있고 막 발랄한 그리고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서 맞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경기 반전을 할 때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런 나빴다 평도 있고. 물론 이제 악플도 있지만 되게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저 즐겨 봤었는데 그리고 스포츠 댓글은 또 거기서 활동하는 되게 찐 댓글러들이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등급도 막 매겨요. 뭐 금메달, 은메달, 막 동메달 이런 식으로 브론즈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댓글 많이 달고 사람들이 추천 많이 받았구나 막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좀 신뢰성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악플 다는 악플러들이 그대로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DM으로 예전에는 그냥 댓글로 이렇게 달고 그러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발견하고 이러면 삭제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DM으로 직접 보내버리니까 그 사람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또 사실은 통신 쪽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 유튜브도 올해 화두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유튜브 엄청 했었고 그러면서 나온 게 망중립성 얘기가 다시 또 나왔고 넷플릭스 얘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포털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아마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벤처기업이라는 시선을 갖고 있으나 그들의 규모를 보면 이제 벤처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봐야 한다. 근데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너무나 이 벤처기업에게 하는 것처럼 편의적이다라는 그런 다큐를 봤었는데 내년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이렇게 올해 성장 얘기만 들어봐도 이렇게 사회에 미친 영향도 엄청 크니까 내년 정말 엄청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규제를 매년 없애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 샌드박스도 그렇죠. 얘기하고 새 정부 나타날 때마다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항상 그대로 그 상태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규제가 막 더 없어지거나 뭐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겨우 네, 됐고 그렇죠. 천송이 코트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게 이제서야 언제야 우리 옛날이잖아 완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뭐 계속 규제 압박은 있을 것 같고 워낙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커져버리니까 또 이제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법 이제 입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서로 소통하거나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거나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고 해서 잘 변화되길 바라야죠. 뭐 저는. 그렇군요. 네, 저희도 잘 잘 지켜보고 대형 기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그렇죠. 둘이 잘 규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후발주자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둘이 뭐냐 규제가 있어서 우린 못합니다라고 나자빠져 누우면 밑에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맏형님들이 좀 소나기도 맞고 우박도 맞아가면서 하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아니라 내년에는 그 네이버 쇼핑몰 담합 뭐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내년에는 네. 그거 2000 언제 얘기야 그거는 벌써 2000 기억도 안 난다. 되게 오래전 얘기. 그건 최근 얘기가 아니고 그 공정이 그거는 되게 네. 옛날 얘기. 어쨌든 저 갑자기 이제 막 두둔하고 있어. 그다음에 뭐 블로그에 이렇게 좀 네이버에 좀 유리하게 그렇게 했다 뭐 그런 그런 그쵸 건 좀 그랬었죠.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올해 직구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진짜? 네 직구 해본 적 있습니다. 뭐 했어요? 네,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와이프님 사랑합니다. 네, 뭔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얘기할 뻔했습니다. 저는 올해 직구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처음엔 못 했었어요. 왜냐면 병행 수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안 가긴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중간에서 이제 수입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수입을 해주면 한 제품을 우리가 사면 배송도 좀 더 빠르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배송도 좀 빠르고 그래서 괜찮겠 뭐 그렇게 많이 안 사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몰테일이라는 그 배송 직구 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코리아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올해 정말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서 나 그 얘기인데. 여행을 못 갔으니까 맞네요. 우선은 소비가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 가서 뭐 갖고 싶었던 아이템들도 좀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딱 그 면세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욕구들이 막 이렇게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먼데이 때 엄청 직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11월 달에만 작년 11월 대비해서 직구 건수가 80%가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은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릇도 이것저것 샀거든요. 그릇도 사고 옷도 사고 했는데 확실히 저렴하고 엄청 싸요. 확실히 저렴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그 폴로 옷을 샀었는데 올해 사려고 보니까 폴로에서 막아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직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폴로 이제 모 기업이 폴로 그 계약을 맺고 폴로 옷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이유는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업계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몇 개국 이렇게 막은 거 아닌가. 하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타밀 피거와 이 폴로가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차이가 뭐 50% 이상 나니까 다들 이제 이때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발 신용카드만 막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도 막아버렸더라고요. 페이팔의 한국 계정. 그렇게 막아서 못 썼어요. 해서 인터넷 유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너무 많아요. 밤새야 돼. 온라인 통으로 이제 많이 소비가 이루어졌다. 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